네, 매운맛으로 돌아온 정치 속풀이.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또 잘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체 불가, 정치권 닭가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옹천, 조응천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국회의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로 이제 오고 나서 첫날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두 분이 고수처럼 정치 속풀이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어제 처리된 내란전담 재판부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박주민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제 기권표를 내기도 했어요. 위헌성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얘기와 거의 같아서 위헌성이 이제 거의 다 걷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의원은 어쨌든 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나섰잖아요. 좀 뛰고 있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최혁진 의원도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등으로 각종 기행을 일삼고 있으면서 어쨌든 재선을 위해서 민주당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이 최혁진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얘기와 똑같은데 왜 굳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죠? 헌법 제108조에 의하면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해서 법관들이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죠. 근데요, 지금 이게 뭐 위헌의 소지가 이거 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헌법재판소 결정, 2019년 결정에도 나온 바와 같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 의해서 사건이 어떻게 배당이 되고 처리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된다. 그게 헌법상 27조에 있는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간에 법관회의라는 그 판사회의. 네. 판사회의라는 네. 곳에서 자기적으로 사후적으로 사건을 이걸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배당을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전적, 일반적, 추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후적, 자기적으로 되잖아요. 또 추가로 전담 재판부를 소수로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네, 결정하겠다. 네, 법원이 네. 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이건 명백히 위헌입니다. 그리고 전담재판부를 뭐 법원 니네도 뭐 선거, 뭐 부패, 뭐 성폭력, 뭐 그런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지 않냐. 그거는요, 사건 유형별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어떤 사건을 전제로, 누구를 전제로 하는 그런 전담재판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적,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 따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건은 사실상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법명에서 뺐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내란 사건이 뭐 이 사건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몇 번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름을 뺐다고 하더라도 요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 유형별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정한 사건을 대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기 때문에 처분적 입법이에요. 결과적으로 위헌성이 전혀 드러내지지 않았다. 그 본질적인 아니, 위헌성은 뭐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하도 바꿔가지고 이제 막 네. 내용도 헷갈리는데 많이 빠졌죠. 네. 그렇지만 축구할 때 골라인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뭐 게임이 계속 속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도 동일하게 보시나요? 그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지난 6개월 엄청 정치적 소란을 피웠는데 결론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실리도 잃었다. 잃었다. 실리도 잃었나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대법원 예규 그냥 정했으면 그거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뭐 대법원 예규 베낀 입법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법권 침해 이런 그 오해까지 오해가 아니고 그런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누더기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뭐 사라진 거고요. 그 실리도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법원이 지금 서울 고법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 땅땅땅 두드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할 거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0%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갑니다. 네. 가는데 일단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주고 헌재로 넘겨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서울 고법의 태도를 보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 근데 혹여라도 법원이 그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서 헌재로 넘겨서 그럼 재판 중단되잖아요. 그럼 그쵸. 재판 지연되잖아요. 더 지연되는 거죠. 더 지연되잖아요. 애초에 이 입법 취지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에 하나 헌재에서 이거를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윤석열 나서는- 무죄예요.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왜 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왜 이런 소동을 펴가지고 그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하나만 바보들의 좀 행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위헌성은 상존하고 또 대법원이 만들고자 했던 예규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많이 같지 않다. 달라요. 네.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자기적이냐, 무작위적이냐 많이 다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걸 갖다가 법원이 그냥 받아들여서 고법 판사회의에서 네. 또 뭐 사건 분담위원회인가요? 네. 거기서 뭐 이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사법분담회. 네. 하게 되면 다수 정파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사법권이 휘둘리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니네들도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또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 뭐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재벌의 특수한 상황이 오면 뭐 그때마다 만들 수 있어요. 맞춤형으로. 그러면 사법부 독립이란 거는 형해화되고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고법 판사회의에서 네. 이제 이거 뭐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고법 판사회의에 들어간 사람 중에 전담재판부로 돼서 사건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자기는 거기 오케이 해가지고 관여를 했어. 근데 그 관여한 사람이 이거 위헌법률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거네요. 고법에서 그걸 헌재로 넘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그럼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그때 거기서 막았어야지. 왜 그건 오케이 해놓고 네가 재판하면서 또 마음이 바뀌었냐?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법에서 용인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헌재로 가기가 힘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어제 장도영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게도 물어봤지만 사실 이게 당정대가 다 논의를 해서 한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두 분도 다 동일하게 보시나요? 아니 지난번에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뭐 보고대회 했잖아요. 네. 거기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 그 결과물이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0%고 그냥 간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때 네. 거기에 이제 고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다라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네. 그 입법 권력,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보다 위에 있다. 법원이
뭐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재판하면 된다. 입법에 따라서.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 대통령 마음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거부권 행사했다가는 아마 강성 지지층들 다 떨어져 나가지고 국정수행이 힘들어진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가능성을 되게 낮게 보고 계시고 이게 또 같이 화제가 됐던 게 장동혁 대표 이제 필리버스터였어요. 24시간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의 뭐 고성도 나오고 항의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를 다 이겨내고 잘했다라고 이제 당내에서는 좀 많이 뭉치자 결속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한쪽에서는 그 노력을 좀 다른 데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발언도 나온 것 같고 조홍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어쨌거나 24시간을 논스톱으로 그렇게 했다는 결기 정말 대단하고 정말 장동혁 다시 보게 됐다. 무섭다. 쉽지 않긴 하죠. 예.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사직성의 각오로 뭐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그 불리한 전황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게 연상이 돼서 좀 다시 봤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어저께 필리버스터로 인해 가지고 리더십에 조금 여유가 생긴 만큼 윤호개인이나 혹은 친하게 몰아내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을 좀 덜어내고 이걸 호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부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로 만든 그 룸을 좀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24시간 이거는 뭐 평가할 만한 일이고요. 그 정도 이제 야당 대표로서의 결기가 있다. 이건 뭐 칭찬하고 평가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그건 외양이에요. 외양. 예. 외양이고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외양과 내실이 이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자칫 외화내빈이 될 수가 있어요. 외화내빈.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통통이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노선 전환이라고 봐요. 노선 전환. 그 노선 전환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과 절연하라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윤석열 노선. 윤석열 정치를 끊어내라는 거지, 뭐 윤석열을 뭐 탈당시키고 무슨 개인적으로 멀리하고 이런 건 별 관심 없어요. 네. 근데 24시간에 걸친 이제 장동혁의 이 연설이 과연 그 노선 전환 쪽으로 가는 연설이었던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용의 측면에서. 근데 지난 금요일 충북도당 그 당원 교육에 가서 장동혁 대표가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14번이나 외치면서 네. 계엄으로부터 본인은 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찬성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다. 난 부채가 없다. 그렇게 그리고 말했죠. 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의힘이 그랬는데 이번 필리버스터 그 스피치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뭐 백도 하는 것 같은,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또 후퇴하는, 지난 금요일 발언에서 3일 만에 또 후퇴하는 듯한,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다수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그 노선 전환에 가까이 가는 게 국민의힘의 살 길이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필리버스터는 별로 평가할 대목이 없다. 오히려 걱정이 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걱정이 된다. 그럼 향후에 이제 노선 전환을 진짜 그 외쳤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걸로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얘기했죠. 윤석열 정치, 윤석열 노선을 확실히 끊어낸다. 절연한다. 윤석열 개인과의 빠이빠이가 아니고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요번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거를 지금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 세력들은 그냥 대통령부터 해고 못 박아갖고 그냥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동 대표의 그 연설 내용을 보면 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내란은 아닐 수 있다라는 식의 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곧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각자 개인 의견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예, 개인 의견으로. 근데 저는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를 굳이 그 개인 의견을 야당 대표가 나와서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분의 이제 냉정한 평가를 들어봤는데, 제가 이 필리버스터는 사실 어제 지나갔고, 어제 밤에 잠깐 논란이 있었던 게 그 부의장의 사회권으로 좀 소란이 있었어요. 지금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고 있고, 우원식 의장이 체력적으로 힘듦도 있고, 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는데 국민의힘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보느냐라고 하면서 정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제 밤에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일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은 네. 그동안에 21대까지 국회의장은 그래도 한 두어 번은 돌려보냅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봐라, 이렇게. 예, 논의해봐라. 이 합의 안 됐다, 이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불러가지고 중재안도 제시하고 그런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우원식 국회의장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거의 잘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일정도, 본회의 일정도 그냥 야당이 합의 안 해줘도 그냥 민주당 원하는 대로 그냥 다다닥 붙여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은 아니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에 부하내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따르겠냐? 나는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뭐 국회법 해설서에 뭐 정전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뭐 도저히 불가할 때는 필리버스터 진행 못하는데 내가 힘든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 정전 등이란 거는 객관적 물리적인 사정이지 네. 힘들어 못하겠다는 그런 그건 좀- 주관적인 거는 해당 안 돼요. 음. 경강부회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뭐 명예, 뭐 혜택, 뭐 예우만 누리려고 하는 건가요? 민주당이 약간 국회의장이 자초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아니, 국회의장이 나 이렇게 당파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자기 띄우려고 그때 그 다크 투어 뭐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대권 꿈을 가지신 것 같아. 이 국회 운영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주호영 부의장한테 뭐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거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주호영 의장이 바보예요. 이걸 받게. 예? 들러리 서달라는데. 그러니까 실컷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뭐 그 주호영 부의장 뭐 전혀 의견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하다가 뭐 좀 아쉬우니까 같이 들러리 서달라는 건데 바보예요. 이거 안 하죠. 조호영 부의장도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민주주의 역행하는 악법에는 협조할 수 없다. 아니, 최소한의 그러니까 의회주의를, 조치다. 의회주의를 파괴하는데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네, 국회 상황을 여기까지 보고 이제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두 분의 고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여야가 힘겨루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특검 법안을 막 만들려고. 지금 가장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정우천 의원? 지금 추천권하고 민중기 특검, 포함하는지 예, 포함.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예, 아닐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안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니, 보니까 뭐, 민주당 하나, 국힘 하나 추천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뽑도록 하자. 그러면 대통령은 민주당 추천할 사람 하겠지. 그리고 여야가 이제 각각 올리게 특검에 되면. 대한 특검은 없다. 라고 하면서 그건 끝까지 디펜스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대가성이 있고, 금품이 대가성이 있고, 수뢰액이 3천만 원 넘어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네. 특가법 제15조에 의하면 특수 직무유기라고 있어요.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수사하지 아니하면은 특수직무유기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거기에 이렇게-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민중기 그러니까 특검. 대가성이 있냐 없냐, 네. 3천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 1년 이상 유기징역 그래서 1년 얼마 안 되네. 3천만 원. 1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한 죄예요. 이건 엄청난 중죄입니다.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특검에 대한 특검은 없다? 뭐 우리가 추천하고 임명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 이거 오만이지.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야가 합의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력이에요. 쉽지 않아 보이죠. 예. 근데 심지어 뭐 민주당은 뭐 신천지도 여기다 집어넣자. 네, 뭐. 일부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예. 그런데 그 지금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추천 방식인데 그럼 무조건 3자 추천으로 가야지만 특검의 그 명분과 정당성, 최소한의 출발의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3특검은 국민의힘은 당사자니까 빼버렸잖아요. 추천권에서 제외해버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두 개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명현은 조국당이 조국 추천하고 혁신당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도 관련돼 있고 민주당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3특검법 만들었을 때랑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그럼 제3자 추천 뭐 이제 지금 그 두 야당이 합의한 게 대법과 법원 행정처에서 맞습니다. 한 명씩 하면 그 중에 한 명 뽑자라는 건데 저는 그 방식 제3자 추천이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하는 건데 근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민중의 특검하는 건데 이게 전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야당의 실력, 의석수로 봤을 때 두 가지를 다 관철시킬 만한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요. 네. 24시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전에 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목숨을 건 네. 또 누가 또 얻어 터지면서 막 그 목숨을 건 단식해갖고 드루킹 특검 따냈듯이 말이죠. 그럼 뭐 특단에 뭐가 있던가? 그런 정도의 뭐가 없으면 이 두 가지 3자 추천하고 특검하는 것 중에 뭐 하나 정도는 뭐 어떻게 하던가 뭐 이런 결정이 있어야 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예를 들어 뭐 단계를 또 들고 나온다. 이 와중에. 그러면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뭐 연말 넘기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지금 뭉개는 것처럼 얼마든지 뭉개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 지금까지의 그런 중점적으로 도왔던 한동훈 측과의 거리두기 또 뭐 윤호개인적인 그런 태도 그걸 지양을 하고 이제 딱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가야지만이 말에 힘이 실릴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 필요하다면 특검, 단식, 삭발 같은 단식 것도 삭발도. 뭐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 상대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혹은 홍영표처럼 네. 김성태 대표와 노동운동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지적 관계인데 지금 와가지고 야 제발 좀 몸 차려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를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국회가 살벌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특검 논의가 사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지호 네. 의원님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당 지도부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조봉천 의원님 다 말씀하셨고 뭐 네.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단식, 뭐 삭발 더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 그렇죠. 예. 강경하게 보여주고. 근데 단계 뒤집어 놓으면서 이게 단식 묘수는 없어요. 삭발하면 아무것도 이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묘수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발한 네. 그걸 딱 두면 저쪽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근데 이게 묘수는 없고 지금 조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 범주 내에서 뭔가 해야 됩니다. 예. 그 범주 내에서 알겠습니다. 네, 정치 속풀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